출발일 아침, 점창파 정문 앞에 10명의 내문 제자가 모였다. 진무성, 여판강, 소혁을 포함한 점창파의 정예들이었다. 모두 여행복을 입고 무기를 챙겼다. 진무성은 자신의 창을 등에 메고 품에는 여판강이 준 호각과 노파가 준 부적을 넣었다. 추월담 장문인과 설무영, 천무백 장로가 그들을 배웅하러 나왔다. 다른 외문 제자들도 모여 손을 흔들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추월담이 무겁게 말했다. 이번 임무는 위험하다. 하지만 너희는 우리 점창파의 미래다.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 명심하겠습니다. 장문인님. 10명이 일제히 대답했다. 설무영이 진무성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작은 주머니를 건넸다. 이것을 가져가라. 이건 청심양기단 5개와 치상약이다. 혹시 모르니까. 진무성은 주머니를 받아 품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리고 설무영이 진무성의 귀에 속삭였다. 소혁을 조심해라. 그가 널 시험할지도 모른다. 진무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 소혁의 적대감을. 출발한다. 소혁이 앞장섰다. 그는 이번 원정대의 대장이었다. 나이도 가장 많고 무공도 가장 높았으니까. 10명이 점창파를 떠났다. 화산파까지는 도보로 열흘이 걸렸다. 빠르게 가면 일주일이었지만 안전을 위해 천천히 가기로 했다. 첫째 날은 순조로웠다. 산길을 따라 걸으며 일행은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여판강은 진무성 옆에서 계속 떠들었다. 화산파는 어떨까? 글쎄, 가본 적 없어서. 나도 처음이야. 하지만 화산파 검법은 유명하잖아. 화산구검이라고. 여판강이 신나게 말했다. 그리고 화산파 여제자들이 예쁘다는 소문도 있어. 한강아,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진무성이 웃으며 말했다. 농담이야, 농담. 하지만 기대되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일행의 분위기가 모두 밝은 것은 아니었다. 소혁은 계속 딱딱한 표정이었고 다른 제자들도 긴장한 듯했다. 혈마 신교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으니 당연했다. 그날 밤, 일행은 작은 객잔에서 묵었다. 방을 나눠 쓰기로 했는데 진무성과 여판강이 한 방을 쓰게 되었다. 오늘 하루는 괜찮았지? 여판강이 침상에 누우며 물었다. 생각보다. 내일부터가 문제야. 점점 혈마신교 세력권에 가까워지니까. 진무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화산파는 섬서성에 있었다. 그리고 혈마신교의 본거지도 그 근처였다. 갈수록 위험해질 것이었다. 무성아. 여판강이 진지한 목소리로 불렀다. 만약 내가 옛날 동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진무성은 잠시 침묵했다. 싸워야겠지. 이제 그들은 적이니까. 하지만 힘들지 않아. 아는 사람을 적으로 대하는 게 힘들어. 진무성이 솔직하게 말했다. 100년을 만났을 때도 그랬어. 창을 겨누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구하고 싶었어. 그럼.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해. 그들은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있어. 그걸 막는 게 우선이야. 진무성이 창을 바라봤다.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여판강은 진무성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다. 넌 정말 강하다, 무성아. 아니야. 그냥 할 뿐이야. 두 사람은 잠들었다. 셋째 날 오후. 일행은 큰 숲을 지나고 있었다. 나무가 빽빽하고 길이 좁았다. 소혁이 앞장서고 나머지가 일렬로 따랐다. 진무성은 중간쯤에 있었다. 주변을 경계하며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뭐지? 공기가 달랐다. 너무 조용했다. 새 소리도 없고 바람 소리도 없었다.
복경이다. 진무성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퍽. 화살이 날아왔다. 수십 개의 화살이 일제히 쏟아졌다. 복경이다. 소혁이 소리쳤다. 제자들이 재빨리 무기를 뽑아 화살을 막았다. 하지만 화살은 계속 날아왔다. 그리고 숲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혈마신교였다. 점창파의 개들이로구나. 한 마교도가 웃으며 소리쳤다. 마침 잘 만났다. 모두 죽여라. 수십 명의 마교도가 달려들었다. 점창파 제자들은 원진을 만들어 방어했다. 진영을 유지해라. 소혁이 명령했다. 서로 등을 맡기고 싸워. 전투가 시작되었다. 창과 검이 부딪히고 피가 튀었다. 점창파 제자들은 잘 훈련되어 있었다. 협동해서 마교도들을 막아냈다. 하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다. 점창파는 10명, 마교도는 50명이 넘었다. 이대로는 안 돼. 옆 한강이 소리쳤다. 돌파해야 해. 기다려. 소혁이 외쳤다. 진영을 유지하면 버틸 수 있어. 하지만 그때 마교도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진무성은 그를 보고 얼어붙었다. 흥랑이었다. 13호. 흥랑이 비웃으며 말했다. 또 만났구나. 진무성은 창을 들었다. 온몸에 긴장이 돌았다. 흥랑. 너 어떻게 여기 있냐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지. 흥랑이 쌍도를 뽑았다. 청운마을에서 당한 수모를 잊지 않았어. 이번에는 내가 죽는다. 흥랑이 달려들었다. 진무성은 막았다. 창과 도가 부딪혔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흥랑의 힘이 전보다 훨씬 강했다. 놀랐지? 흥랑이 웃었다. 나도 강해졌어. 교주님께 새로운 마공을 전수받았거든. 혈마대 법시의 모다파이라고 하지. 흥랑의 도에서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진한 사기였다. 진무성이 알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진무성이 밀렸다. 흥랑의 공격은 맹렬했다. 연속으로 베고 찌르고 휘둘렀다. 무성아. 옆 한강이 도우려 했지만 다른 마교도들이 막았다. 상대는 나다. 옆 한강도 싸움에 빠졌다. 진무성은 혼자 흥랑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버티기 힘들었다. 흥랑은 정말로 강해져 있었다. 이번엔 도망칠 곳도 없어. 흥랑이 소리치며 돌을 휘둘렀다. 진무성의 어깨를 베었다. 피가 튀었다. 이각. 진무성이 뒤로 물러섰다. 상처가 깊어. 피가 계속 흘렀다. 죽어라. 흥랑이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며 쌍도의 붉은 기운이 모았다. 혈마대법의 최종 오이였다. 진무성은 죽음을 예감했다.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때였다. 쾅. 갑자기 누군가 진무성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이 흥랑의 공격을 막아냈다. 누구냐? 흥랑이 놀라 물러섰다. 진무성은 그 뒷모습을 보니 중년 남성이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몸에서 나오는 기운은 강했다. 너는 누구야? 진무성이 물었다. 남성이 천천히 돌아서며 전무성을 보았다. 그 얼굴을 보며 진무성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잊을 수 없었다. 아버지. 진무성의 친부. 무성아. 진무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랜만이구나. 진무성은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여기 있다는 것이. 그것도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왜? 설명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싸워야 한다. 진무혁이 검을 들었다. 오래된 검이었지만 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내 녀석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흥랑이 이를 갈았다. 방해하지 마라.
흥랑이 다시 공격했다. 하지만 진무혁은 쉽게 막아내고 반격했다. 검이 돌을 쳐내니 흥랑이 뒤로 밀렸다. 뭐? 흥랑이 놀랐다. 내 무공이. 어떻게? 난 점창파 전 내문 제자 진무혁이다. 진무혁이 차갑게 말했다.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라. 진무혁이 검을 휘둘렀다. 점창파의 검법이었다. 비록 창법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점창파의 검법도 강력했다. 흥랑이 막았지만 완전히 막지 못했다. 검이 흥랑의 팔을 베었다. 흥랑이 물러섰으나 팔뚝에서 피가 흘렀다. 철수한다. 흥랑이 마교도들에게 소리쳤다. 일단 물러나. 마교도들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점창파 제자들은 추격하려 했지만 소혁이 막았다. 놓아줘라. 우리도 지쳤다. 전투는 모두 끝났다. 점창파 제자들은 모두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죽은 사람은 없었다. 진무성은 아버지를 바라봤고 진무혁도 진무성을 바라봤다. 아버지. 진무성이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쓰러졌다. 무성아. 진무혁이 달려와 진무성을 붙잡았다. 괜찮아? 괜찮아요. 그냥 지쳤을 뿐이에요라고 말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봤다.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았다.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실감했다. 정말 아버지 맞으세요? 그래, 이놈아. 진무혁이 진무성을 안았다. 내 아들. 진무성은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무성아. 나도. 그날 밤, 일행은 근처 동굴에서 야영했다. 상처를 치료하고 불을 피우고 간단한 식사를 했다. 모두 지쳐 있었지만 진무성과 진무혁을 계속 쳐다봤다. 소혁이 진무혁에게 다가와서 고맙다고 했다.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위험했을 겁니다. 괜찮네. 마침 지나가던 길이었으니. 진무혁이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점창파 전 제자라고 하셨는데 20년도 더 된 오래 전 일이네. 진무혁이 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점창파 내문 제자였네. 하지만 어떤 일로 팔을 떠나야 했지. 무슨 일이었습니까? 진무혁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진무성을 바라볼 뿐이었다. 소혁은 더 묻지 않았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소혁이 물러났다. 진무혁과 진무성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고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무성아. 진무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아버지야말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그저 떠돌이 생활을 했지. 여기저기 떠돌면서. 진무혁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너를 찾으면서. 진무성은 놀랐다. 저를요? 그래. 내가 사라진 후 나는 미친 듯이 너를 찾았어. 온 강호를 다 뒤졌지. 진무혁의 눈이 붉어졌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혈마신교가 너를 데려갔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지. 진무성은 죄책감이 들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약해서. 아니다. 진무혁이 진무성의 손을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지.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진무혁의 손이 떨렸다. 내가 더 강했다면, 내가 옆에 있었다면 너는 납치당하지 않았을 거야. 아버지. 그래서 나는 더 강해지려고 노력했어. 너를 구하기 위해서. 진무혁이 진무성을 바라봤다. 드디어 너를 찾았는데 점창파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어떻게 아셨어요? 강호에는 소문이 빠르지. 혈마신교 출신이 점창파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게 내가 아닐까 싶어서 확인하러 갔지. 진무혁이 쓸쓸히 웃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돌아섰어.
너를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무슨 말씀을? 나는 너를 지키지 못한 아버지야. 그런 내가 무슨 얼굴로 너를 만나겠니? 진무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진무성이 진무혁의 손을 꽉 잡았다. 제가 혈마신교에서 훈련받을 때, 제가 기억을 잃었을 때도 마음 한편에는 항상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릿하게나마 기억하고 있었어요. 진무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완전히 괴물이 되지 않게 그 기억이 절 지켜줬어요. 진무혁도 눈물을 흘렸다. 무성아. 두 사람은 말 없이 오랫동안 껴안았다. 한참 후 진무성이 물었다.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갈 곳이 없어서 계속 떠돌아야 할 것 같다. 점창파로 돌아가시는 건 어때요? 진무혁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는 점창파를 떠난 사람이야. 돌아갈 수 없어. 왜요? 무슨 이유가? 진무혁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무성아, 사실은. 진무혁이 깊은 숨을 쉬었다. 내가 납치된 건 우연이 아니었어. 진무성은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혈마신교가 너를 노린 이유가 있었어. 바로 나 때문이지. 진무혁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20년 전 나는 점창파의 유망한 제자였어. 내문 제자 중에서도 상위권이었지. 하지만 나는 어리석은 실수를 했어. 진무혁이 먼 곳을 바라봤다. 우연히 혈마신교의 비밀을 알게 된 거야. 그들의 계획, 그들의 조직도 모든 것을. 그래서요? 나는 그걸 점창파에 알려줬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무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정보를 빼내는 과정에서 내가 혈마신교의 여인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도 알려졌어. 물론 그건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지만 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 진무성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결국 나는 파문당할 뻔했었어. 하지만 추월담 장모님께서 관대하게 봐주셨지. 대신 조건이 있었어. 점창파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진무혁이 진무성을 바라봤다. 그래서 나는 떠났어. 그리고 얼마 후 내 어머니를 만났지. 내 어머니는 강호와 무관한 평범한 여인이었어. 진무성은 어머니의 얼굴을 희미하게 기억했다. 우린 행복했었어. 너를 낳고 평범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혈마신교가 복수하러 온 거야. 진무혁의 주먹이 쥐어졌다. 내가 그들의 비밀을 폭로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진무성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들은 내 어머니를 죽였어. 그리고 너를 납치했지. 진무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모두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가족을 지켰어야 했는데. 진무성은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죽은 것도, 자신이 납치된 것도 모두 아버지 때문이었다는 것. 하지만 진무성은 아버지를 원망할 수 없었다. 정의로운 일을 한 것이었으니까. 아버지. 진무성이 진무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혈마신교가 나쁜 거죠. 그리고 전 여기 아버지 곁에 살아있잖아요. 진무성이 웃으며 말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라고. 진무혁은 진무성을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무성아, 내가 이렇게 강하게 자라줘서. 제가 기억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은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다시 출발 준비를 했고 진무혁도 함께 가기로 했다. 소혁이 허락한 것이었다. 당신의 무공이 있으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고맙네. 진무혁이 진무성 옆에 섰다. 진무성은 아버지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무성아. 옆 한강이 다가왔다. 내 아버지시구나. 멋지시네. 고마워. 한강아. 저도 인사드려야죠.
옆 한강이 진무역에게 절했다. 점창파 내문 제자 옆 한강입니다. 무성이의 친구입니다. 아, 내가 한강이구나. 무성이한테 많이 들었네. 고맙네. 내 아들을 잘 보살펴줘서. 아니에요. 무성이가 절 더 많이 도와줬어요. 두 사람은 웃었다. 일행이 다시 길을 떠났다. 이번에는 진무혁이 함께였다. 진무성은 아버지 옆을 걸으며 행복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진무성은 생각했다. 옆 한강도 있고 설무영 장로님도 있고 이제 아버지도 함께야. 하지만 진무성은 몰랐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와의 재회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숲속 어딘가. 흥랑은 부하들과 함께 팔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젠장. 진무혁이라는 놈이 누구야? 점창파 전 제자라고 했습니다. 한 부하가 대답했다. 전 제자라고. 그런데 그렇게 강해? 흥랑은 또 실패한 것이 화가 났다. 13호를 죽이지 못한 것 보고 해야 하나? 흥랑이 망설였다. 교주에게 보고하면 징계받을 것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보고할 필요 없어. 흥랑이 놀라 돌아봤다. 검은 가면을 쓴 사람이 서 있었는데 혈령이었다. 흥랑이 무릎을 꿇었다.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혈령이 흥랑에게 다가왔다. 진무혁. 오랜만이군. 아십니까? 물론이지. 그는. 혈령이 멈췄다. 옛날 동료였어. 흥랑은 놀랐다. 그럼 혈령님도 점창파 출신이십니까? 그래. 나도 한때는 점창파 제자였지. 혈령이 가면 너머로 웃었다. 이제는 아니야. 혈마신교의 혈령일 뿐. 혈령이 돌아서며 말했다. 계획을 바꾼다. 13호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교주님의 명령이다. 혈령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때 흥랑은 멍하니 서 있었다. 혈령이 직접 나선다는 건 13호가 죽는다는 의미였다. 혈령은 혈마신교 최강의 혈이었으니까. 무성아. 옆에서 진무혁이 깼다. 그리고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거야.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